ERP 정보관리사 물류이론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기의 주 생산 글로벌이 활용하는 빅데이터의 5V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빅데이터의 5V는요, 크게 5가지가 있죠. 규모, 다양성, 속도, 정확성, 가치, 요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보면은 생산 글로벌은 글로벌 물류 기업으로 최신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물류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있다. 특히 실시간 배송 추적, 고객 수요 예측, 재고 관리 최적화 등을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확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규모, A사는 대량의 배송 데이터와 고객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규모는 데이터 양의 대용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속도,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즉각적인 배송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실시간성 데이터 증가, 그 다음에 즉각 분석, 그 다음에 3번 정확성. A사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물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래서 얘는 신뢰성과 그 다음에 정확성, 그 다음에 타당성을 보장을 합니다. 근데 4번의 보안은 우리 빅데이터 5V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옳지 않는 거니까 답은 4번이고요. 나머지 볼게요. 우리 규모, 속도, 정확성은 봤는데요. 우리 다양성이 없죠. 다양성 잠깐만 볼게요. 다양성은 데이터, 종류, 형태가 될 수가 있죠.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의 다양화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치, 말 그대로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유용한 가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기의 주 생산 플로우의 사물 인터넷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주 생산 플로우는 물류창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물 인터넷 기술을 도입하였다. 기존에는 수작업으로 창고 내 재고를 관리하고 물류 흐름을 추적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도입 후 IoT 기반 스마트 센서와 RFID 기술을 활용하면서 실시간 재고 모니터링, 자동 입출고 기록, 물류 흐름 최적화가 가능해졌다. 그래서 1번 보면 사물 인터넷 기술은 물류 업무에 적용할 수 없으며 제조업에서만 사용된다라고 했는데 물류 업무에 적용될 수가 있죠. 2번 IoT 도입으로 물류 데이터는 별도로 저장되며 다른 시스템과 연계할 수 없다 했는데 다른 시스템과 연계 가능합니다. 3번 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창고 내의 재고 변동 사항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다. 우리가 실시간 모니터링, 여기 보면 실시간 재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동으로 감지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 사물 인터넷 기술을 도입하면 물류 데이터가 수동으로 입력되어야 하므로 인력 투입이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얘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 투입이 증가하지 않겠죠. 3번 ERP 시스템 도입 시 발생하는 비용을 평가할 때 시스템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 동안 발생하는 총 비용을 계량화하여 분석하는 개념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유지 보수 비용, 2번 시스템 구축 비용, 3번 총소유 비용, 4번 소프트웨어 라이스 비용이라고 나왔는데 답은 총소유 비용이죠. 4번 ERP 시스템은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ERP의 기능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 1번
실시간 정보 처리를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2번, ERP는 기업 내부에서만 운영되며 외부 시스템과 연동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외부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3번, ERP는 고정된 프로세스만 제공하며 기업의 업무 방식을 반영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유연한 프로세스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업무 방식에 반영할 수가 있죠. 4번, ERP는 단순 회계 관리 시스템으로 생산 및 물류 관리에 활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ERP는 전사적 자원 관리죠. 그래서 회계뿐만 아니라 생산, 물류, 또 인사까지도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5번, 실제 수요가 수요 예측치보다 적은 경우에 초래될 수 있는 결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재고 과잉, 2번 과잉 시설 투자, 3번 생산 비용 증가, 4번 판매기의 손실이 있는데요. 이제 문제 내용은 수요 예측치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팔릴 거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생산하니까 재고 과잉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과잉시설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생산비용 증가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맞는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인 경우예요. 그래서 실제 수요 예측치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적게 팔 거라고 예상을 해서 재고도 적게 갖고 있겠죠. 그럼 다 팔리고 나면 주문이 들어와도 못 팔겠죠. 그래서 판매 기회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에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죠. 6번 지수평활법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평활계수 값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1번 맞고요. 2번 차기의 예측값은요. 단기의 예측값에 평활계수로 곱합니다. 뭘 평활계수로 곱하냐면 단기 예측 오차를 곱한 다음에 더해주거든요. 단기 예측 오차는요. 단기의 실제값에 단기의 예측값입니다. 그래서 요 차이 나는 거를 이제 평활계수에 곱해서 계산하면 되고요. 3번 예측치를 계산할 때 최근 수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과하는 기법입니다. 4번 단기 예측값은 평활계수의 정기 예측값에 1- 평활계수를 계산한 다음 정기 실제값으로 구해진다 라고 했는데 요게 말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주 생산은 상품에 대한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기 위해 수익성 지표를 활용하려고 한다. 보기에 예측 자료를 이용하여 손익분기점에서 매출액을 구하시오. 자, 우리 제일 먼저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을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매출 단가에서 단위당 변동비를 빼준 다음에 고정비를 올려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매출 단가가 700원, 단위당 변동비가 400원, 고정비는 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요거 300분의 600 하게 되면은 2만 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손익 분기점 매출액은 수량에다가 이제 판매 단가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에
판매 단가 700원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이 14니까 1,400만 원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기에서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을 모두 나열한 것은 1번.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의 민감도를 나타낸 값이다. 기억 맞고요. 일반적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생필품의 가격 탄력성은 사치품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우리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비싸든 싸든 무조건 사게 되어 있어요. 가격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그 대신 사치품은 비싸면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게 되겠죠. 수요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격에 따라. 그래서 사치품이 오히려 더 큽니다. 그래서 이은 틀렸고요. 그래서 니은 아니고요. 그 다음 디귿.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이 1% 변화했을 때 수요량은 몇 % 변화하는가를 절대치로 나타낸 크기다. 디귿 맞고요. 리을.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상품의 수요는 탄력적이라고 하고 1보다 작은 상품의 수요는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리을도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에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9번. 수주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견적, 수주 모두 수주 관리에 해당한다. 맞고요. 2번. 제품의 생산과 배송을 관리하는 활동이다. 제품의 생산이니까 뭘까요? 생산 관리겠죠. 그 다음에 배송은 물류 관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수주 관리와 관련이 없죠. 3번. 고객의 구매 의사와 구체적인 주문 내역을 확인하는 활동이다. 맞고요. 4번. 고객이 원하는 조건과 납기에 맞추어 제품이 전달되도록 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4번까지 맞습니다. 10번. 신용거래와 신용한도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여신한도는 거래처에 외상 매출할 수 있는 최저 한도액을 말한다. 1번부터 틀렸죠. 최저 한도가 아니라 최대 한도액입니다. 자, 2번 맞아 볼게요. 신용거래란 물품을 먼저 인도하고 물품 대금은 일정 기간 후에 결제하는 외상거래를 말한다. 맞고요. 3번. 신용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대금 회수가 안전한 외상 매출 금액 상한과 허용 기간을 정하는 것이다. 4번. 신용한도는 상한 범위 금액까지는 외상 매출하더라도 안전하다는 소극적인 의미와 이 금액까지는 판매 가능하다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이 맞습니다.